이 공자에게 단지 세 개의 구자 문장을 가져다가 그가 집안을 잘 다스린 것을 칭찬하였다. 무릇 구라는 말은 도리상의 일에서는 미덕을 일컫는 것이 아닌데 집안일에서 이 말을 가지고 칭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 내용은 13편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공자께서 위나라 공자 형을 두고 논평을 하신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선 거시리로다 집에 거처하기를 잘한다. 시유에 처음에 가재도구를 처음에 소유했을 때는 왈 구합의라하고 여기서 구자가 그런대로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런대로 이만하면 모여졌다. 구합의라 하고 또 소유에 조금 어느 정도 갖추어졌을 때는 왈 구완의라 하고 그런대로 이만하면 갖추어졌다라고 하고 부유에 부유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왈구미의라 하니라 그런대로 이만하면 아름답다 하였다 할 때 여기 구자가 그 세 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런대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문장을 구자를 문장을 가져다가 그가 집안일을 잘 다스린 것을 공자님께서 칭찬을 하셨는데 구라는 말이 뭐 미덕을 일컫는 말도 아닌데 이 말을 가지고 왜 공자님께서는 칭찬하셨냐 뭐 이런 질문이에요. 어, 어떻게 보세요? 그런대로 대강 뭐 이런 뜻이거든요. 구자가. 네, 대충, 대략, 구차할 겨우, 구자인데 간신히, 그런 대로. 대강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물들이 이제 맨 처음에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소유했을 때, 그 다음에 다 갖춰졌을 때,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눠서 시점을 나눠서 논평을 하셨는데 전부 다 앞에 국자를 들어서 그 공자 형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대로 처음에 이만하면 모여졌다. 그 다음에 이만하면 갖춰졌다. 이만하면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주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거기 우리가 읽은 주에 양시 주에 보면은 어, 이 사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아름답게 하기를 힘쓰면은 물욕의 마음이 얽매여서 교만하고 인색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형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런대로 이만하면이라고 그냥 말할 따름이었으니 이거는 외물로 마음을 삼지 않아서 그 욕망이 충족되기가 쉬운 때문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의를 달고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이 이 공자형을 이 나라 공자형을 칭찬한 때 구자 그런 대로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을 칭찬한 걸 보면은 이 공자형이 무력에 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다른 말씀 좀 하시죠. 그 무력의 욕심을 안 가졌다고 보는 관점 하나 하고, 이게 그렇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았다. 네. 그래서 그 무력을 버리고 이렇게 아주 곧게 살았다. 그렇게 보면 공자께서는 뭐 이렇게 잘 살고 못 사는 것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는 그 재산을 정직하게
좋았느냐, 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그 살림살이를 참으로 집안 살림살이를 바르게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관점을 두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예. 안분지족할 줄 알았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외물로 위신이다. 외물위심, 그러니까 내양시왈. 네. 바깥에 다른 그 이 사물로 그걸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불의외물로 위심. 그래서 외물에 마음을 뺏기지 않은 거. 그래서 이 구자를 앞에 넣어가지고 이만하면은 뭐 웬만하면 갖춰졌다. 뭐 좀 아주 집안에 물자가 풍족했을 때도 뭐 이만하면은 뭐 아름답다 이렇게 했지. 그 사물에 아주 그 집착해서 이 자꾸 더 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갖추려고 이렇게 애쓰지 않는 모습을 공자님께서 좋게 보셔서 그 말할 때 또 앞에 붙자 그런 대로 이만하면 뭐 웬만하게 이제 갖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을 칭찬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까 여기 보면 이제 무욕이 자꾸 사물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이제 무력이 생겨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또 이제 교만하고 앞서 우리가 얘기했죠. 교만하고 인색하면 뭐 군자로서 볼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제 교만하고 인색해진다는 거예요. 자꾸 무력에 얽매이게 되면은 자꾸 이 마음 쓰는 것이 자신의 스스로의 마음을 돌아볼 겨를이 없고 자꾸 바깥으로만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또 사물에 집착함으로써 교만하고 인색해지고 이런 이제 폐단이 생긴다는 것을 군자님께서 넌주시 이 위공자 굿자 그런 대로 외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여유 있는 모습으로 말하는 것을 칭찬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말씀 좀. 우리 홍익 선생님 이제 들리시죠? 예, 연결이 돼. 예, 예. 잘 예. 들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말씀 없으면 그 다음 질문을 볼까요? 네. 부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합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합. 네, 구차스럽게 남의 비를 맞추는 걸 부합이라고 그러고, 부안이라는 말도 있는데, 일시적인 편안함을 꾀함. 그런 대로 모아졌다, 그런 대로 갖추어졌다, 그런 대로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그걸 이제 그 구차스럽게 모아졌다, 구차스럽게 갖추어졌다, 구차스럽게 아름답다. 뭐 이렇게 구차스럽게 뭐 이분이 이제 집에서 계속 거하기를 좋아하니까 그는 집에 거하기를 잘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이렇게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뜻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그 여기 구자가 이제 부차하다 이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구자가 그래서 여기에 그 주석에 보면은 묘차 조략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대강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해석을 붙여놨어요. 구자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번 질문이죠. 우리 비유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이크 켜시고. 마이크 켜져 있네요. 마을 사람 중에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다. 이것은 군자가 처시하는 정당한 규칙이다. 어떻게 닦으면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좋아하게 할 수 있고 어떻게 닦으면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만난 시대가 성세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게 될 것이고 만난 시대가 난세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모두 좋아하면 진실로 즐거울 수 있겠지만 온 세상이 모두 미워하면 혹시 명철보신의 도에 해로움이 생기지 않겠는가? 또 공자가 만난 시대가 난세인데도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데 그 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이것이 과연 배우는 사람이 배워서 처시할 수 있는 것인가? 네, 수고하셨어요. 이, 이게 이제 자료편 24장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질문을 낸 것인데, 자공이 이제 이 공자님께 여쭌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지방 사람들이 모두 좋아하면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공자께서 그거 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또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미워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가하지 못하다. 지방 사람 중에서 선한 자가 좋아하고 선하지 못한 자가 미워하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이제 그 대답을 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 군자가 처세하는 정당한 규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착한 사람으로 하여금 좋아하게 하고 어떻게 닦으면 착하지 않은 사람으로 하여금 미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뭐 그 맹자가 말씀하셨듯이 모든 사람은 본래 성품은 다 착하죠, 선하죠.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질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여건 때문에 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악을 선택하는 경우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인으로 이제 뭐 갈라지게 되는데 그 선악이 이 갈라지는 기미가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비 옳고 그른 것, 또 이해 득실 뭐 이런 것을 따질 때 어느 걸 먼저 따지느냐, 시비선악을 먼저 따져서 옳고 선악 착한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 그럼 이제 선으로 가는 거고 시비선악보다 이해득실을 자꾸 생각하게 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기질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처해져 있고 또 우리가 육체라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해득실을 안 따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해득실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게 될 경우에 이 해야 되는 것을 자꾸 이제 피하게 되니까 이로운 것을 찾는데 그 이가 선악의 갈림길에서 선이 아닐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롭지만은 그게 십이 옳지 않고 그 다음에 선하지 않고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선악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착한 사람이 좋아하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한다. 이것은 이제 착한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시비선악을 제대로 구현하니까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거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미워한다는 거는 이해타산을 따져봤을 때 자기에게 손해가 가니까 그 사람이 옳은 것, 착한 것을 하더라도 이제 미워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거겠죠. 말씀들 좀 하시죠. 오우시 선생님, 그 말씀하실 때는 그 다시 핸드폰에 제가 지금 음소거가 돼 있으니까 그걸 누르셔서 핸드폰으로 하시면은 그 화면을 우측으로 밀고 누르신 다음에 말씀을 하시면 돼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들려요. 잘 들립니다. 예, 예. 그렇게 하고 말씀하시면 돼요. 예,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좀 얘기 좀 하시죠. 말씀 좀 하세요. 마이크 키신 길에. 이해가 잘 안 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지금 없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 교수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제 생각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좋아하기를 바라지도 말고 또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곧 말하자면은 너무나 자기가 군자적 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이나 또는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를 바라지도 말고 모든 사람도 미워하는 대상이 되지를 마라. 아마 그런 저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예, 예. 요즘 세태를 보면 너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론도 그렇지만은 정치 때문에 완전히 우리 국민들의 공론도 이제 완전히 나뉘어져 가지고 말이죠. 양분돼서 결국 서로 좋아하는 사람이 반절이면 싫어하는 사람이 반절이에요. 반반이에요. 난세라서 그런지 그렇네요. 그러면 다음 질문 한번 또 보겠습니다. (25번) 질문이죠. 공자가 일찍이 소인은 살 땅을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또 선비로서 편안함을 생각하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살 땅을 생각하거나 편안한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바로 같은 뜻이지만 간곡하게 반복하여 말하여서 당부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모르겠지만 이것이 학자의 심술에 어떤 깊은 해로움이 있어서 이와 같이 경계시킨 것인가? 각각 절실하게 생각을 다해 대답해보라. 이런 질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헌문편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14편 선비로서 편안하기를 생각하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고 또 11장에 보면은 4편 2인편 1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군자는 회덕하고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회토하고 소인은 땅을 생각하고 처하는 곳을 생각하고 군자는 회형하고 형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소인은 회행이라 소인은 은혜를 생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회토, 소위는 회토하고 그다음에 편안함, 선비로서 편안함을 생각하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 편안한 자리를 생각하는 것은 비록 같은 뜻이지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죠. 이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군자는 덕을 생각하고 군자 회토 형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군자가. 소위는 회토하고 소위는 군자는 회영하다. 회토, 땅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해, 은혜. 해, 은혜 해자죠. 해, 은혜, 해. 은혜를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자는 덕과 형을 생각하고 소위는 토, 거처하는 거. 이것이 이것을 또 이제 편안함이라고 본 거예요. 편안함, 안. 그다음에 은혜 받기, 남에게 은혜 받기를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간곡하게 군자와 선비로서 편하게 생각하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왜 간곡하게 강조하는 데까지 이르렀냐 이거죠. 그래서 군자는 여기서 형을 생각한다는 것은 지키는 거예요. 군자가는 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소수 지키는 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군자는 먼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덕을 생각하고 덕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건 인도 되고 그죠? 와일덕 뭐 저 이 채침이 쓴 그 서경 서문에 보면은 와일덕, 와린, 와일경, 와일성 이것이 글자는 다르지만은 뜻은 이치는 한 가지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덕이나 인이나 그 다음에 경이나 공경경자죠. 그 다음에 정성성자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인이나 경이나 성이나. 그러니까 군자는 수기 자기의 덕을 자기의 인을 이 존심 양성하기를 항상 힘쓴다는 거죠. 회덕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회형은 바깥으로 자기의 이 수양한 바를 이제 절제해서 지키기를 항상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소위는 회토, 거처하는 것을 편안하게 하는 것만 우선 생각하고 자기의 편안함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한테 은혜 받는 것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얻는 것만 좋아한다.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비는 편안한 것을 생각하면 선비라고 할 수 없다. 라고까지 이제 얘기했다는 내용이죠. 다른 분 말씀 좀 하시죠. 우리 황인선 선생님 오셨네. 들리세요? 들리시죠? 우리 황인선 선생님 말씀 좀 한번 하시죠. 이 질문에 대해서. 스피커 마이크 키시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가 안 열려 있어요. 그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PC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얘기하시면 돼요. 여기 와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 들어오셨나요? 네. 네, 알겠어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말씀하시니까 잘 들리네요. 네. 네? 말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하시면 돼요. PC에서는. 음소거 해제해서 누르면 바로 그냥 하면 돼요. 예,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잘 사용하고 계시네요. 또 특별한 말씀 없으세요? 재밌네요. 이 네, 말이 재밌어요. 정 교수님. 이게 어떻게 보면 소위는 자기 개인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보고 선비는 군자를 따라서 국가나 그 국민 대중을 어떻게 이렇게 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또 조금 이해가 좀 새로운 생각이 들어요. 예. 수신이 자기를 위한 수신인가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수신할 것인가 그런 점에서 두 개의 관점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네. 그 우리 유교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수기 치인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 수기 아닌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기의 목적은 사실은 안일에 있는 거죠. 수기 아닌 수기 치인 그러죠. 남을 다스린다니까 이것은 이제 뭐 우리가 평안한 안자를 써서 수기 아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기는 이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수기는 자기 수양이죠. 이게 추기급인이죠. 이것을 또 이제 나를 미루어서 남에게 미친다. 추기급인이죠. 그 수기는 다른 걸로 얘기하면 이것이 이제 충이 되고, 그죠? 충이 되겠죠. 자기를 지극히 하는 것. 그 다음에 안위는 그 마음을 나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까지 똑같이 하는 이제 서가 되겠죠. 이게 다 이렇게 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군자는 회형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회형은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형. 그 다음 26번 그럼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황인상 선생님 한번 질문 좀 한번 읽어주실래요? 공자가 정나라에서 외교 문서를 만들 때 비침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이 그것을 토론하고 사신인 자오가 수식을 하고 동리에 사는 자산이 그것을 윤색하였다라고 하였다. 대체로 이것을 훌륭하게 여긴 것이다. 나라의 외교 문서를 만드는 것이 이와 같으니 군자가 응대하는 인사는 모두 이와 같아야 지극히 아름다운 것이다. 비록 한 사람의 손에 있더라도 4단계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이른바 초장, 초창, 토론, 수식, 윤색의 일을 명백하게 분석하여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14 헌문편 9장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질문이죠. 정나라에서 이제 외교 문서를 만들 때 이렇게 네 단계의 를 거쳐서 외교 문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비침이라는 사람이 초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세숙이 그 초고를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한 다음에 사신인 좌우가 그것을 이제 수식을 하고 마지막에 동리에 있는 자산이 그것을 이제 윤색한다. 그래서 이제 외교 문서를 철저하게 이렇게 네 단계를 거쳐서 외교 문서를 만들기 때문에 외교에 실패하는 일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자님께서 이것을 칭찬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이 군자가 이것을 공부해서 우리 군자가 응대하는 언사도 모두 이와 같아야 지극히 아름답다. 비록 한 사람의 손에 있더라도, 비록 내가 혼자 하더라도 이렇게 네 단계의 노력을 거쳐서 글을 쓰면은 이 완벽하게 그나마 이 훌륭한 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할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맨 처음에 어떤 문서를 만들 때 초안을 잡고 그 다음에 토론하는 것은 이제 뭐 그 내용을 초안을 잡은 다음에 그것을 다시 검토하고 뭐 여러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또 논의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수식한다는 것은 이제 이 보충할 건 보충하고 또 뺄 건 빼고 삭제할 건 삭제하고 그 다음에 윤색한다는 걸 마지막에 문장이 매끄럽게 혹시 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문장에 문체를 더하는 그러한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 모든 문서나 문장이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갖출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죠. 우리 서재섭 선생님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서재 선생님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 안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들립니다. 예. 들리는데요. 예. 제가 전반적으로 이해를 갖다 못하다 보니까 네. 토론은 못하고 그냥 네. 듣기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별 말씀이요. 우리 저 국문학 하신 우리 저 권 교수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제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쪽.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이제 되게 두 단계, 세 단계를 거치는데 자기가 써보고 그것을 다시 이제 수식을 하고 윤색을 하는 것이 과정인데 특히나 외교문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글자 한자 한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잘못 써지면 대단히 나라 간에 분란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 4단계를 거쳐서 글을 쓰고 외교문서를 작성해서 서로 이제 그걸 교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외교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런 단계를 거쳐서 할 텐데도 실수를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그 문서를 만들 때 철저하게 4단계를 거쳐가지고 완벽하게 문제가 없도록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외교 문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글을 쓰는 데나 말을 하는 데나 일상적인 그런 면에서도 이런 것을 유념하면은 여러 가지 그 분란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지금도 우리 저 외교부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거예요. 하는데도 가끔 문제가 많이 들어가죠. 네. 근데 여기서 외교 문서는 이렇게 4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윤세까지 해서 글을 따듬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보통 이제 직심으로 하라 그러고 교원 영색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글하고 말하고는 조금 이렇게 말을 갖다가 너무 이렇게 따듬거나 뭐 교원 영색하거나 아니면 또 자기의 어떤 그 본 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문서하고 말은 조금 달라지지. 물론 깊숙이 생각해야겠지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좋은 얘기예요. 말은 꾸미지 말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죠. 교훈 영색하지 말라고. 그건 이제 선의다, 인이 적어진다. 그런 사람은. 근데 이건 이제 뭐 잘 보이게 하고 없는 걸 만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사실에 충실하고 뜻을 아주 진심을 전달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에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여기 그 키 포인트가 공부자님께서 이 말씀하신 거가 그 문장의 어떤 그런 거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니까 다 상식적인 거니까 그 키워드가 그 한 2가지. 그러면 정나라가 조그만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외교를 잘해서 참으로 나라를 잘 이끌었다는 그 외교를 칭찬하는 어떤 의미도 하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외교 문서의 작성만이 아니라 글 작성하는데 인재를 골고루 등용해서 참으로 그 이 국가 경영을 잘했다. 그 주시가 그 주석단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참으로 이 그 인재 등용을 고루해 참여시켰다는 어떤 그런 그 칭찬, 이런 한 몇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7번) 질문 내용이에요. 비유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까 읽으셨나? 공자가 진앙을 토벌하기를 요청하였지만 삼자가 불가하다고 생각하자 한마디도 다시 요청하지 않고 단지 내가 대부의 말석에 있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만 하였다. 후세의 사람들이 형식적 치레만 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하지는 않을까. 호씨가 군주를 시해한 도적은
사람들이 토벌할 수 있다. 중리의 이번 거동은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아뢰는 것이 옳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과연 공자가 친히 토벌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서운함이 있는 것인가? 이게 이제 헌문편 22장에 나온 내용에 대한 질문인데요. 진성자, 진항이 간공을 시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목욕하시고 그 조회를 나가셔서 애공한테 아뢰신 거예요. 진항이 이 군주인 간공을 시해했으니까 토벌하십시오 이렇게 애공한테 그 요청을 했죠. 그러니까 애공이 저 삼자에게 말하라. 당시에 이제 그 삼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권력을 세도를 쥐고 있는 그 삼가에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 대부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전에 노나라에 계실 때 대사구를 하셨었죠. 그래서 이제 감히 아뢰 수 없었는데 이분께서는 본인한테 얘기하니까 저 삼자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좀 푸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삼가에 가서 고하니까 이 불가라 했어요. 불가하다. 그 진앙을 토벌하는 것이 불가하다. 그래서 그때 공자께서 내가 대부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형식적 취재만 하고 책임은 회피한 것이 아니냐. 공자께서 또 그 호시가 군주를 시해한 도적은 사람들이 토벌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공자의 이번 거동은 먼저 시행하고 나중에 아뢰는 것이 옳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 공자가 친히 토벌할 수 없었는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닌가 뭐 이런 질문 내용이죠. 어떻게 보세요? 공자께서는 전에 이런 대부 반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진앙이 군주를 시해한 것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기 때문에 애공한테 요청하고 또 애공인 그것을 삼가에 미루고 또 삼가에 가서 얘기하니까 삼가가 안 된다라고 얘기한 내용인데 그것을 이 군주를 시해한 노력은 토벌할 수 있으니까 공자께서 먼저 이것을 시행하고 나중에 하려는 것이 옳다라고 호씨가 이런 주의를 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공자께서 뭐 이 병사를 직접 거느린 것도 아니고 직접 토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신 것 아니죠. 그러니까 할 수도 없었고 또 뭐 부재기하는 불모기정이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 지위에 있지 않으면 그 정사를 도모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뭐이 진앙을 토벌할 위치에 계신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옮길 수 있는 입장이 못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주해를 토벌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주의를 달았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여기 질문을 한 내용이에요. 뭐 말씀 좀
하시죠. 어떤 의견들 있으시면. 이 토벌 하는 것은 이 임금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당시 애공이 아주 제가 알기로는 뭐 나이가 좀 많이 어렸을 텐데 그 공자님이 뭐 저기 그 사고까지 하셨으니까 대사고까지 하셨으니까 지금 치면 뭐 법무부 장관, 뭐 검찰총장 뭐 이런 거 같이 겸했으니까 공자한테 한번 이걸 네가 저기 한번 이것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을 하니까 공자님이 그것도 상가가 있으니까 상가라고 말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자기가 지금 직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예를 드러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대부의 뒤를 따랐기 때문에 감히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은 그 예를 지킨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 옆 나라의 일이지만은 제 나라의 일이지만은 이제 그러한 인군을 시해하는 그러한 역모의 일이 일어난 것을 옆에 있는 우리 노나라가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아마 이런 차원에서 이제 공작해서 이제 애공한테 가서 토벌하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애공은 이제 본인이 군주지만은 정사를 본인이 관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으니까 그 삼가의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삼가에 가서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삼가도 원래 이 진앙하고 이렇게 반목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가도 그 진앙을 토벌하는 것에 대해서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한탄을 이제 공자께서 하신 내용이에요.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8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8번. 정직하구나 사어여, 직제라 사어여, 군자답도다 겁의곡이여, 군자제라 겁의곡이여 이렇게 문장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건대 군자의 도는 정직뿐이다. 정직하면 군자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정직과 군자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 주장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정직하면은 다 끝나는 건데 왜 사어에 대해서는 정직하구나 하고 칭찬하시고 또 거배곡에 대해서는 군자답도다 하고 칭찬하셨냐 이거죠. 그래서 이 정직한 것과 군자의 두 등급으로 나누어서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15 위령공 6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위령공 6장에 직제라 사오요.
방유도에 여시하며 나라의 도가 있을 때도 화살처럼 곧으며 방무도의 여시로다. 나라에 도가 없을 때도 화살처럼 곧았도다. 이렇게 공자께서 정직한 것을 이 사어가 정직한 것을 칭찬을 했죠. 이 사어는 그 시간으로 유명하죠. 이 죽음으로써 군주에게 강한 충신으로 유명한 건데, 이 위나라의 대분대 사어가 임금이 어진 일을 등용시키고 불초한 일을 좀 물리치라고 했는데 그걸 임금이 하지 않으니까 죽고 나서도 이 임금에게 고한 거죠. 충신으로서 이 자기 아들한테 나를 이 장사 지내지 말라 하고 임금이 오시면은 그 내용을 얘기하도록 해서 충신을 등용하도록 이렇게 시신으로서도 간했다. 그래서 고든 사어를 이제 칭찬한 내용이고, 군자로다 겁여고기요. 이건 방유도 즉 사하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을 하고 방무도 즉 가권이 회주로다.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두어서 속에 감춘다. 거두어서 감추는구나. 이렇게 공자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질문은 이 사오와 거백옥을 들어가지고 이 군자의 도는 정직뿐인데 정직하면 군자가 되는 건데 지금 정직한 사오하고 이 거백옥의 군자를 둘로 나눈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거예요. 이 군자인 거백옥은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속으로 거두어서 감춘다 이런 말이에요. 도를 감추고 이제 이 운둔하는 이러한 모습에서 군자를 말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정직하고는 조금 이제 차원이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나눈 거냐 이거죠.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말씀 좀 하시죠. 그 거백옥은 아주 덕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생명. 그 거백옥이 행년 50이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 행년 50이 지 49년 집이 49살 때까지의 잘못을 알았다는 거예요.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자기가 49년 동안 잘못 살았다는 것, 잘못 산 점에 대해서 뉘우쳤다는 거죠.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 60이 예순이 되면서 68화 60번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항상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 전까지 자기의 자신의 이 잘못을 항상 뉘우치고 반성해서 개과천선했다, 변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그것이 이 거백옥이 덕에 나아가는 모습이다. 진덕. 거백옥이 진덕. 덕에 나아갈 때 이러한 이
자세로 이 덕을 행했다. 그래서 군자다 이렇게 이제 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항상 이 정직한 것을 앞세워서 이 칭찬을 받은 내용이죠. 위나라 영공 때에 이 사어가 그 거백옥을 등용하지 않고 이 덕이 많은 거백옥을 등용하지 않고 미자하라는 간신을 이제 영공이 총애하니까 그것을 본인이 살아서 이것을 이 인군에게 충원을 했지만 인군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기가 죽어서까지 인군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이 장례를 치르지 마라 하고 이제 아들한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문상을 가서 장례를 안 치르고 있으니까 이 위나라 영공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우리 부친께서 평소에 임금님한테 미자하를 내치고 거백옥을 등용하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안 받아들여지면은 이 장례를 치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위나라 영공이 그걸 이제 받아들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사원은 아주 정직하고 그다음 이제 거백옥은 물론 이렇게 항상 이 자기를 성찰해서 변화하고 덕에 항상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군자라고 칭찬을 했는데 이 군자의 모습에서 공자께서 방유도 즉 사하고 나라에 도가 있으면 나가서 벼슬 하고 방무도 즉 나라에 도가 없으면 가권이 회지라 그거는 거두어서 속에 감춘다 이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군자도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면 군자인데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석에 보면 뭐 이런 양씨가 이런 평을 했어요. 왜 사어의 고dum은 군자의 도를 다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거백옥과 같이 한 뒤에야 난세에서 화를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기만 하면은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화를 면할 수 없다는 거죠. 화를 당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어같이 화살처럼 곧게만 한다면 이렇게 그 거백옥처럼 거두어 감추고자 해도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그 양씨라는 사람이 주애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이 군자는 또 시중지도를 펼쳐서 무조건 그 고든 것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당연히 나가서 곧게 해야 되지만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거두어서 감출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화를 면할 줄도 알아야 그것이 군자다. 이렇게 주의를 달고 있어요. 여러 선생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시중지도. 고든 사람도 필요하고 또 군자도 필요하고 그렇죠? 또 어떻게 보면 철새 같은 정치꾼들 또 늘 양기만 쫓아가는 그런
모리베 같은 사람들, 카멜레온 같은 사람들, 그런 데 대한 경고성,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경고성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요령으로 살려고 하는 소인배 같은 사람들을 좀 경고하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다른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 또 질문을 보겠습니다. 29번 질문이죠. 29번 질문.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음식을 도모하지 않는다. 사람이 도를 도모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음식을 도모하지 않으면 삶을 영위하면서 도를 도모할 수도 없다. 만약 도를 도모하는 것이 음식을 도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거의 무난할 듯한데 도를 도모하고 음식을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무겁지 않은가 이런 말이에요. 위령공 3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31장. 군자는 도를 도모하고 불모식,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밭을 갈매 굶주림이 그 가운데 있고 밭을 갈아도 농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죠. 또 학문을 함에 녹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니 꼭 그 따로 그 녹을 구하지 않아도 학문을 하면은 녹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군자는 도를 걱정하고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가난함을 걱정하지 않는다. 근데 그 앞에 모도 불모식, 모도 도를 도모하고 밥을 도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공부만 도만 도모하고 경제적인 것은 도외시한다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도를 도모하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없고 음식을 도모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근데 도를 도모하는 것이 음식을 도모하는 것보다 중요하다 이 정도로 말하면 무난한데 지금 도를 도모하고 도만을 도모하고 음식은 도모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한 것이 너무 무겁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인심과 도심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도심은 덕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고 인심은 자연스럽게 그 인욕을 추구하게 되니까 그 도를 도모하고 음식을 도모하지 않는다. 이거는 내가 도심에 충실하고 그 인심에는 뭐 큰 그 좀 인욕에는 마음을 두지 않겠다.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문만 생각하지 경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데, 그죠? 근데 잘 조화롭게 하는 게 좋죠, 사실은. 다. 또 경제가 안 되면은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뭐 이 학문도 하고 도도 이 도모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 도를 도모하면은 이 가난하면 걱정하지 않아도 녹이 가운데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은 어디에 주안점을 주느냐 그것에 뭐 여기 핵심이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둘 중에 도외시하는 것은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고. 말씀하세요. 아니, 덕이 있으면은 도가 있고 덕이 있으면은 그게 그 반드시 위가 오고 또 사람도 오고 부가 오고 뭐 나머지 부분이 다 온다고 증명해서 읽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학야의 녹제 기준 학문을 잘 하면은 녹은 그 가운데 있다. 이제 이 말을 여기에 나오는 말을 듣고 이제 옛날에 선비들이 밥은 쫄쫄 굶어가면서도 이제 경전을 읽었다고 물론 자, 우도 블루빈. 학문을 하면서 녹제 기준 그게 다 이 경제 생활도 그걸로 다 연결이 돼서 자기가 좋아하는 학문을 하고 또 도를 도모하면서 뭐 저희 경제도 다 해결되면 그게 최상이죠. 근데 이제 요즘 세상은 또 이제 다원화된 세상이기 때문에 경제 활동은 따로 해야 되고 또 학문하고 도를 또 도모하는 거는 따로 해야 되고 이러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하느냐 지금 시대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하나를 도외시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물론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이제 도가 여기 보면은 군자는 근본을 다스리고 주에 보면 지역은 걱정하지 않으니 어찌 밖으로부터 이런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즐거워하겠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실은 경제 이런 것은 이제 외적인 거고 그다음에 도 이런 것은 이제 스스로 수양하는 근본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근본과 진화를 나누어서 주의를 한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도를 닦으려면 먹고 마시는 것에 연연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여기 이제 음식을 뭐 경제라도 볼 수 있고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음식 1차원적이라면 도가 2차원적인 거니까 먹고 마시는 것은 새 짐승도 다 자연히 먹여 살리는데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마라. 2차원적인 것은 추구하라. 그런 의미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질문 30번 보겠습니다. 양화는 어지럽히는 신하이다. 공자가 그를 보낸 돼지고기를 되돌려주고 서로 교류하지 않는 것이 옳다. 지금 이것을 받고 또 가서 인사한 것은 뭘 때문인가? 가서 인사할 때 또 반드시 서로 만날 수 없는 때를 틈타서 가는 것도 너무 자질구레하지 않은가? 양웅이 자신을 굽혀서 도를 펼친다는 주장도 역시 견식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 양씨가 그를 배척한 것이 몹시 엄하였는데 그 주장이 도리를 해치는 것을 자세히 말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17 양화편 1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양화는 이제
계시의 가신이었는데 이 개환자를 가두고 나라의 정사를 이제 전행한 자예요. 근데 그 자가 이제 공자를 이제 뵙고자 했는데 공자가 만나주지 않죠. 그러니까 양화는 이제 그 당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하였는데 공자가 이제 만나주지 않으니까 이제 양화가 공자에게 삶은 돼지를 이제 선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런 선물을 받으면은 반드시 가서 답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예가 있었기 때문에 공자께서 그 양화를 만나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양화가 없는 틈을 타서 이 살해하러 가다가 길에서 이제 양화를 마주치게 되죠. 이제 그때 이제 서로 이제 인사하고 얘기한 내용이 이제 그 양화편 1장에 나오는데 그 내용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공자가 돼지고기 받은 것을 되돌려주고 교류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냐? 그 부도덕한 그런 사람하고 이것을 받고 또 가서 인사한 건 뭐 때문이냐? 또 인사할 때 또 이 없는 틈을 타서 가는 건 또 너무 자질구레한 일이 아니냐? 이런 내용이요. 거기 주에 보면은 그 양씨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양홍은 공자가 양화에게 공경하지 않을 사람을 공경하셨으니 이는 몸을 굽혀서 도를 펴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니 이것은 공자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몸을 굽혀서 도를 펴려고 하셨기 때문이었다. 몸을 굽혀서 도를 펴려고 했다고 양홍이 주애를 달았는데 그런데 옳지 않다는 거죠. 부산양씨가. 거기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도에 무신 신의 무도 도밖에 몸이 없고 신의 무도 몸밖에 도가 없다. 그러니까 몸을 굽혀서 도를 편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내 몸이 바로 도고 도가 내 몸인데 네? 몸을 굽혀서 도를 편다는 말은 자신을 굽혀서 도를 편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이다. 이렇게 이제 배척을 한 내용이에요. 그걸 이제 그렇게 여기 이제 죄를 달고 있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교회를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가 양화가 만나자고 그랬는데 만나주지 않은 것은 공자님의 의다. 옳은 것이다. 의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양화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를 보내왔으니까 그것을 찾아가서 살해하려고 한 것은 이해다, 이해고. 양화가 없는 틈을 찾아간 것은 양화도 공자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만나지 않게 그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화의 행동에 맞추고자 양화가 없는 틈을 타서 이제 가서 살해하러 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길에서 마주쳤을 때 그 양화를 피하지 않은 것은 끝까지 끊어버리지 않은 거다. 또 그 양화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것은 이치대로 이야기하고 이 굽힌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자는 주의를 달고 있어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주자의 해석이 참 의미가 있네요. 굽히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대답만 하셨다. 저는 그 공자님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양화가 공자님을 잘 몰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잘 모르고 이용하려고.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 나라 정사를 전행하는데 공자를 이용하려고 이제 공자를 모시려고 그런 거죠. 공자 응하지 않으신 거고. 잘 피하시고. 채권적으로니까 뭐 이렇게 너무 배척할 수는 없고 이제 그런 처지가 있었겠죠. 아니 뭐 처음부터 만나서 그 자세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잘못된 점을 직언하고. 돼지고기까지 가져와서 어떤 걸 물었는데 그러면은 그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하다 이런 부분 이러이러하니까 이러이러하다 그 군자 대인으로서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사람을 또 깨우치기도 해줄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그 상황이 많이 그때 상황을 모르겠는데 공자님께서 또 이런 좀 무도한 사람들을 만나고자 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나중에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뭐 공산부료라든가 필일 이런 사람을 가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자공이나 제자들이 그런 자를 뭐하러 가서 만납니까? 이렇게 이제 공자님한테 이제 따진 적도 있고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공자가 이제 안 만나신 경우죠. 근데 이제 여기 글로만 보니까 그때의 구체적인 그 시대 상황을 잘 모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해 못하는 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만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겠죠. 다른 말씀 없으세요? 조금 집주가 여러 가지 집주가 다양하네. 그럼 오늘은 시간이 되어서 오늘 여기 30번 문항까지만 하겠습니다. 31번부터 나머지 1시간 더해 오늘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부로 땅도 안 사고 음식도 도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